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까지 0.4배 남았다. 부동산 앞으로 언제 하락할 것인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명로 씨의 돈의 감각입니다. 이명로 씨는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벤처기업 CFO 등으로 일해왔으며 최근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상승 미소의 글로벌 이슈를 진행하고 있는 경제 칼럼니스트입니다.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가가 낮아서 걱정이라는데 왜 장바구니 물가는 이렇게 비싼지, 열심히 살아도 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기만 하는지, 경기가 좋아졌다는데 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지 같은 의문들이죠. 이 책은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를 신용화폐 시스템의 내재적인 문제에서 찾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돈에 있으니 돈의 본질을 알면, 즉 돈의 감각을 기르면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이 투자할 때인지 아니면 몸을 사려야 할 때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본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최근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린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 가계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돈을 많이 빌린 것이죠. 시중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니 일반 국민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라고 정부가 장려한 셈입니다. 이처럼 신용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현대 자본주의는 누군가가 빚을 져야 경제가 성장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빚을 지든지 가게가 빚을 져야 하고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정부라도 빚을 져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향후 집값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결국 돈의 양, 통화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를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이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고 끝부분에는 2014년부터 5년째 이어진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언제 하락세로 접어들 것인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인구입니다. 앞에서 시중에 돈이 늘어나야, 즉 사람들이 빚을 많이 져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빚이 늘어나려면 첫째, 대출을 받을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거나 둘째, 한 사람이 빌리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 앞으로 빚도 많이 질 것이고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는 어떤가요?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만 19세에서 59세까지의 인구가 18대 대선 때보다 약 13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약 수원시 정도의 인구가 한국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주체가 줄어들었는데도 대출 총액이 늘었다는 건 1인당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1인당 대출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용 팽창을 좌우할 수 있는 나이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변화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의 절대 액수가 아니라 상환 능력이니까요. 갚을 능력만 있으면 빚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환 여력이 있으려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고소득자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저소득자들이 대출에 더 열심이라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저소득자들은 당장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이들의 빚이 늘어나도 경제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현재 국민들의 소득이 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앞으로의 경제와 부동산의 흐름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 정책은 통화 팽창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고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보조금은 토목공사나 건설공사만큼 GDP 수치에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량적인 부분만을 반영하는 GDP 계산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방향을 예측하는 세 번째 지표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즉 기업 경쟁력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과 내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국 신용 팽창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는데요. 한국의 산업은 지금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게 따라잡혔고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직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반도체인데 지금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도 않고요. 최근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향후 부동산 가격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만 제시할 뿐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지표로 판단할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상승 조건보다는 하락 조건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책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인 수요와 공급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보는 매크로한 입장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통화량, 즉 돈을 중심에 놓고 경제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의 예측은 절반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은 많이 왜곡됐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5년째 이어진 현재의 부동산 상승기는 이제 하락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할까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통화량이 저점에 비해 3배 늘어나면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8년간 가계부채가 3.6배 늘어났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스페인은 버블 생성 초기보다 가계부채가 3.5배 늘어났고 이탈리아도 3.3배를 찍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저점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이 책에 따르면 2009년 경제가 바닥을 찍은 후에 지금까지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2.6배 늘어났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0.4배에서 0.7배의 추가 버블 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당장 버블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버블에 가까워지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